또 하나의 관심은 검사장 예, 인사. 검찰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돼지고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되면서 검찰 개혁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예. 그 이제 제도적 개혁은 뭐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우선 첫 단추가 인사잖아요. 예. 그래서 첫 인사 중에 검사장 인사가 향후 인사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니까 7월 27일 날 이제 고위 간부들 검찰 고위 간부들 인사 단행했잖아요. 예. 검사장 인사를 했었는데 36명에 대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뭐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예. 언론에 보면 뭐 우병우 라인을 다 속아냈다. 정치 검찰 다 속아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가? 우병우 라인이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은 없는가? 과거 정권에 빌붙어서 검사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사들이 여전히 생존한 사람은 없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없어요? 있어요. 그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번 검사 인사의 의미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우병우 라인이 다 제거됐다. 대체적으로 제거됐다고 보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일부는 제거됐죠. 예컨대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예. 을 이제 수사기관 수사 일선이 아닌 교육기관의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시킨 거. 네, 그건 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보도에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사법연수원이라는 것은 법원 조직이잖아요. 네.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법연수원생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거기 가 있는 거는 굉장히 한직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요번에 서울고등법원장이 됐던 조원석 예. 우병우하고 같은 연수원 기수고 우병우 때 이 자리에 가 있었죠. 예, 19기예요? 예, 그렇죠. 19세. 예. 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다가 지금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검찰 내 제2인자인 서울 고검장검사장으로 갔죠. 그 자리에 이제 광주 출신인가 그분이죠? 예. 네. 김기동을 보냈다는 거. 예.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고. 아니, 이 양반이 그때 세월호 네. 김기춘 라인으로 해갖고 법무부에서 지시 있을 때 검찰 측에서 이제 후배들 세월호 선장을 네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다가 청주지검장으로 가요. 그렇죠. 그때 대검 형사부장이 예. 형사부장이 있었을 때인데 형사부장이 이제 대검 광주지검에서 예. 세월호 수사하는 걸 총괄을 하는 거거든요. 법무부나 법무부가 이야기를 하려면 대검 형사부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적용할 수밖에 없다. 검사 일선의 수사검사들 의견을 해서 자기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버텼던 거죠. 버티다가 이제 청주지검장 갔다가 다시 사법연수원장으로 계속 2단계, 예. 2단계 물을 먹죠.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컴백. 컴백을 했죠. 예. 그러고 뭘 컴백했어요? 지금 서울 고검장, 예. 고검 검사장으로 선전했죠. 검사장으로 왔어요? 예. 엄청 검사장 중에는 별이죠. 서열이죠. 예. 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윤회 문건 수사팀장을 했던 예.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예. 3차장을 했었던 유상범 예. 그 21기인데 이제 지난번 인사 때 5월달에 일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 인선할 때 예. 여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시킨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다시 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또 전보시킨 예. 거죠. 그러니까 옷 벗었어요. 옷 벗었죠. 받았고. 옷 벗었으니까 또 뭐 자기는 한치의 뭐 부끄럼도 없이 수사를 했다고 퇴임사에서 밝히기도 했던데 어쨌든 거기에 어떤 사실상 이제 전보시킨 거 이 예. 부분은 일종의 우병우 라인 제거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윤은걸. 윤은걸. 예, 대검 기조부장으로 있다가 예.
그 이제 검사장 자리거든요. 음. 그거를 뭐 징계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강제적으로 사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예. 이 검사장 중에 이제 제일 막내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제주지검장이에요. 제주지검장. 작으니까 아. 제주지검장으로 보내버렸죠. 예. 이런 의미에서 윤은걸은 또 고대 후배 아니에요? 후배죠. 예, 고대 8학 자꾸 연결시키지 마세요. 자꾸 연결. 고대 저는 프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라인이 그 색깔이 아니, 다른 근데 거예요. 윤은걸은 그래도 그 의미가 좀 있는 게 예. 내가 BBK 때 가서 조사받잖아요. 네. 그때 윤은걸이가 공안부장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들 때가 묻었었나? 그렇죠. 공안부장이었고 BBK 기소 못한다 정봉주. 네. 그렇게 해갖고 최재경 특수부로 넘어가야 내게. 예. 원래 선거사본 공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양반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까지는 예. 비교적 괜찮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그때 때 당시에는 아마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이었어요. 공안부 부부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랬다가 예. 이제 수원지검에 부장검사로 갔다가 다시 일을 온 거거든요. 성남지청장도 갔었어요. 예. 예. 그랬다가 이제 중앙지검으로 왔다가 이제 대검의 기조부장으로 갔었는데 전보시킨 거. 이거 어쨌든 옷 벗겼대요. 그래서 그거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윤은걸도 물 많이 먹다가 이제 물을 먹는데 참고 있으면 계속 물을 먹이겠죠. 아니 물을 먹었다가 네. 또 한번 회복이 된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수원 뭐 성남 이렇게 돌다가 그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네, 때 네, 네. 끝까지 버티면서 직접 발표한 당사자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보수 정권이 쭉 갔으니까 물 먹일 이유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정권이 교체됐기 예. 때문에 이제 본인이 윤은걸이 23기인가 그럴 텐데. 한 그 정도 될 예, 거예요. 23기쯤 돼요. 네. 예. 지금 23기까지 검사장이니까요. 검사는 23기까지 됐죠. 24기는 지금 된 사람이 없거든요. 기억력은 좋아요. 그 그래요. 의원님이. 아니 우리가 요즘 이제 그 기수라 뭐예요? 잘 그런데 예. 언론에서 이제 발표를 이제 일부 조금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일부만 그 정치 검사들의 그 속아내기 한 거지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밑에까지는 상당히 있는데. 위에만 좀 쳐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 쳐내게 되면 또 일을 할 수도 없거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동열 중앙지검 3차장이 요번에 검사장으로 승진됐어요. 아. 3차장은 검사장이 아닌데 네. 이게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이제 검사장 자리거든요. 예. 기획부장 승진한 걸 하고 이동열. 네. 이동열 같은 경우는 이때 뭐 국정농단 사건 때 롯데 수사하면서 막 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우병우하고 대검 중수부하고 뭐 범죄정보기획관실 같이 같이 다녔지. 근무하면서 예. 아삼육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네. 이 이동열 갖고 이게 이동열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데 수사 라인 그래서 배제시키는 배제되는 거죠. 예. 부분 갖고 고용하고 아까 김기동도 완전히 물먹이지는 않고 사법연수원 부위원장으로 보낸 그 거. 문무일하고 김기동하고 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동열하고도 옛날에 특수부와 같이 있고 이래서 문무일하고? 타협한 게 아니냐는 이렇게 후문들이 있어요. 그 문무일이 훌륭한 검찰총장이 아니네. 이재화가 그냥 문무일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아니 제가 뭐 문무일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문무일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나마. 그나마 그중에 선택 가능한 사람 덜 나쁜 사람이다. 이미 이렇게 소문이 이야기했던 많이 나 거죠. 있었다면서요? 그분으로 거의 될 거란. 뭐 저도 뭐- 어쨌든 아니, 근데 이제 물 왜냐하면 먹이려고 그러는데 또 그 와중에 이재화가 또 뭐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또, 아니 이제 사실은 그 골치 자리에 아파요. 올라가면 네. 정치권 눌부터 하고 또 인사 때 되면 정치권에 다 줄대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렇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있는데 겨 묻은 개였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개로 표현하자면 굳이 또 네. 명예훼손을 아니 뭐 걸기만 저는 해봐라. 이제 또 개인적 친분 관계상 예. 문무일 검찰총장을 또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운 또 사정이 있어요. 있어요? 예. 당황하니까 이게 우리 표지 마라. 그리고 공공이고 사는 사야.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됐으니 검찰총장이 됐다고 한 번 인사 갖고 그 잔정하기는 어렵고 근데 그 인사할 때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나요? 협의하죠.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권한이기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이고 그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은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문무일 그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바로 했잖아요. 임명되자마자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물론 공석으로 놔두고 일부는 좀 교체하고 이래야 되지만은 그동안에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예. 정치적 사건,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처신하고 수사를 했는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그 인사에 반영되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졸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급하게. 아. 그다음에 이거를 뭐 문무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탓으로 100% 돌릴 수도 없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는 검찰국에서 기본적으로 안을 다 만들어요. 검찰국장만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지. 검찰국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안태근에서 예. 법무부에 예, 안태근에서 누구로 바뀌었지? 아니, 바뀌었잖아요. 광주, 광주 예, 출신. 예.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밑에 과장급, 그 밑에 검사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른바 우병우가 인선을 했던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분만 이렇게, 몇 사람만 이렇게 바꾸고 이래야지 전체적으로 틀을 못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네. 저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검찰국장, 그래서 검찰국장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항상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정치적 사건,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소신 있게 수사를 했는지, 예. 정치권에 빌붙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수사검사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를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에 꼬리표를 달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국장 박근택. 그렇죠. 박근택. 예. 박근택 검찰국장.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국의 인사 부분을 좀 제대로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인사에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9년 동안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해도 무척 많이 손댄 거예요. 뭐 그런 평가가 있는데 예. 아쉽다는 거고요. 그렇죠. 연말에 또 정기 인사 있죠? 아니, 이번 원래 2월에 2월에.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 네. 탄핵 국면에서 못했다가 이제 이게 정기 인사가 됐고 내년 2월에 다시 정기 인사가 들어가는 거죠. 정기 인사가 있고 또 뭐 정기 인사 관계없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네.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말 적폐가 아주 심각한 적폐가 나왔다. 그럼 비리가 나왔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사를 하는 거죠. 원래 검찰 조직을 인사로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언론에는 또 안 나오는 두 사람을 꼭 내가 반드시 좀 예. 지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곡동 그 사저 예. 그 뭐 MB 그 이수영 아들 예. 아들인데 업무상 배임 횡령 문제 했다가 그 설거머니 무혐의해서 특검까지 간 게 있잖아요. 예. 그거 알죠? 예. 그 수사를 그 수사팀장이 요번에 검사장으로 승진됐어요. 박윤혜라고. 박윤혜가 그전에는 고검검사로 있다가 울산지검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이거는 지금 언론에서 아무것도 안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MB 사저 부분은 사실은 특검에서 그 지금 뭐 청와대 경호실 관련자들에 다 기소를 했었잖아요. 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 예산 갖고 아들 명의로 했고 다 그거 땅을 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이상범 특검이었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게 지금 박윤혜 그때 형사부장이었던 박윤혜가 수사를 하나도 안 하다가 시간만 끌다가 아무것도 수사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다가 국민들의 공분에 서 특검까지 만들어줬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안 하고 이 사람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죠. 박윤혜. 예. 그 다음에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이번에 대검의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거기도 검사장급에? 예. 여기도 이제 지난 총선 때 그 서청원 지역구 예. 네. 거기에, 화성에 화성. 후보자를 눌러 앉힌 사건이 있었죠. 저기
윤상현, 최경환, 뭐 경규환이와 김성회인가요? 거기가? 김성회, 네. 그 레슬링 선수인가 네. 실험 선수인가. 아, 육사 출신 럭비 선수. 럭비 선수. 럭비 선수. 네. 그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녹취록도 다 있고 증거도 네. 명백한데 네. 기소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불기소 처분을 했던 지금 검사가 이정혜 2차장 검사. 예. 여기도 또 이제 사실은 수원에 있던 내란 음모 사건의 사실 국민들의 인형 공세에 의하지만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일단 그 수사 성과를 해갖고 서울로 올라와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속간할 만큼 속간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정치 많이 검사들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을 보기에 이제 적폐 세력이 좀 제거됐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네. 문무일도 끊임없이 안경을 쓰고 네. 경계와 견제 눈치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 개혁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끌 땐 끌어주자.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잘해야 되고요. 네, 법무부에서. 원칙적으로 잘하고. 법무부가 일단 연구업다가 있잖아요. 법무실장. 우선 이제 법무부가 이제 일단 탈검찰을 선언했죠. 선언을 했고, 뭐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시인을 일단 그 부분은 인정하는 예. 분위기예요. 그래서 실국장이 8개 실국장이 있는데 예.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국장 자리 외에는 예. 다 비검사 출신으로 외부에서 충원하겠다. 8개 실국장 중에서 지난 정권에서는 한 명만 빼고 다 검사 다 출신. 검사가 파견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역전이 된 거야. 한 명 박균택 검찰국장.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 관계 인사 예산 이런 거 담당해서. 인사 예산 이런 거 다 담당하고 네. 수사 진행 네.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 7명은 민간인 변호사 예. 출신들. 변호사든 아니면 판사 했든 전직에 관계없이 로스쿨 교수든 그렇게 그 외부 인사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직제 규정을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뭐 법무실장의 이용구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법무실장. 법무실장으로 돼 있고 이제 앞으로 기조실장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실국장 자리는 그게 검사장 지금까지 다 검사장이었거든요. 예. 검사장에서 그 1급 정도로 좀 낮추면서 아하. 실질적으로 개혁을 같이 법무장관 개혁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야 기조실장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뭐 사적인 뭐 관점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아니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지. 왜 당신은 능력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알았어. 제가 결정할게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김선수 변호사 네. 대법원장 후보로 언론에 나오더라고. 네. 되든 안 되든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사 바뀌었다고 대법원장이 하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예. 대한변협에서 추천했잖아요. 그때 대법관 추천했었구나. 예. 예.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개혁은 검찰총장이 주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고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지만 않으면 그만큼 된다. 저항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갈 길 멀지만 그래도 한 5분 응선, 6분 응선쯤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3분 응성 정도. 3분 응선 넘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 해보면 예. 적폐청산 중에 가장 시급한 분야가 어디냐 물어보면 검찰 개혁. 검찰개혁이 예. 1위입니다. 2위는 어딜까요? 국정원. 아닙니다. 2위는 재벌개혁. 3위가 국정원. 4위는? 4위가 언론. 예. 근데- 언론, 4위가 언론이에요? 네. 그럼 팟캐스트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 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최순실 재산 몰수하는 거. 이 부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민석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안민석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어요. 안민석 네. 목요일 날 업데이트 시키거든요. 예. 목요일 밤에. 예. 진짜 듣보잡이었는데 완전 떴어 이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예. 이게 현 정권에 대한 기대 지점이 바로 적폐청산이고 적폐청산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달라는 요구이고요. 적폐청산 중에 사면복권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나는 잊혀져가고 있는 거야. 적폐청산, 사면복권은요, 예. 과거의 것을 이제 부활시키는 게 적폐청산은 아니고, 네. 적폐부활이야? 아, 내가 양심수 석방하고 양심수 석방. 사면복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부당한 판결에 의해서 부당하게 징역 살았던 사람들을 복권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예.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왜 검찰개혁을 저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보냐면 이제 우병우 사태나 뭐 이런 걸 다 바꿔. 예. 첫째는. 두 번째는 보니까 대통령 권력은 5년 지나면 끝인데 검찰은 막 검찰 주구장창 자기들이 해먹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 정권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문서버 네. 나오고 4대강 재조사 나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잘못된 것은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예. 개년치 말고 정권 초기에 국정기대감이 높은 이 시기에 적폐청산을 전력을 다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100대 과제에서 1단계를 혁신기라고 그 규정을 하고 청와대 내년 말까지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표방한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오랫동안 그 군사독재 정권 30년, 35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 보수 정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심했거든. 그건 40년이야. 그럼 일제까지 하게 되면 이야, 그러면 한 80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뿌리 뽑힐 수는 없고 없죠. 네. 이번에 좀 뽑고 또 다음 정권에서 완전히 뿌리 뽑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 그럼요. 물론. 검찰과 네. 언론. 굉장히 영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찰과 보고 언론.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지만 있- 네. 그리고 또 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음에는 그 좀 뿌리 뽑은 근거 위에 다음엔 좀 이거 독한 대통령이 아니, 나와서 다음 얘기하니까 얼굴에 막 웃음이. 다음 팟캐스트에 해야 돼요. 집에 가요. 그냥 이제. 네. 자,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으니까 제그 지검장으로 보내버렸죠. 예. 이런 의미에서 윤은걸은 또 고대 후배 아니에요. 후배죠. 예, 고대 8학 자꾸 연결시키지 마세요. 자꾸 연결. 고대 저는 프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라인이 그 색깔이 아니, 다른 근데 거예요. 윤은걸은 그래도 그 의미가 좀 있는 게 예. 내가 BBK 때 가서 조사받잖아요. 네. 그때 윤은걸이가 공안부장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들 때가 묻었었나? 그렇죠. 공안부장이었고 BBK 기소 못한다 정봉주. 그렇게 하고 최재경 특수부로 넘어가야 될게. 네. 원래 선거사본 공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양반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까지는 네. 비교적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유우성 간첩 사건 그때 때 당시에는 아마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이었어요. 공안부 부부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수원지검에 부장검사로 갔다가 다시 일을 온 거거든요. 성남지청장도 갔었어요. 예. 예. 그랬다가 이제 중앙지검으로 왔다가 이제 대검의 기조부장으로 갔었는데 전보시킨 거. 이거 어쨌든 옷 벗겼대요. 그래서 그거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윤은걸도 물 많이 먹다가 이제 물을 먹는데 참고 있으면 계속 물을 먹이겠죠. 아니 물을 먹었다가 예. 또 하나의 관심은 검사장 예, 인사. 검찰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돼지고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되면서 검찰 개혁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예. 그 이제 제도적 개혁은 뭐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우선 첫 단추가 인사잖아요. 예. 그래서 첫 인사 중에 검사장 인사가 향후 인사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니까 7월 27일 날 이제 고위 간부들 검찰 고위 간부들 인사 단행했잖아요. 예. 검사당 인사를 했었는데 36명에 대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뭐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예. 언론에 보면 뭐 우병우 라인을 다 솎아냈다. 정치 검사를 다 솎아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가? 우병우 라인이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은 없는가? 과거 정권에 빌붙어서 검사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사들이 여전히 생존한 사람은 없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고검장으로 갔죠. 그 자리에 이제 광주 출신인가 그분이죠? 예. 네.
김기동을 보냈다는 거. 예.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고. 아니 이 양반이 그때 세월호 네. 그 김기춘 라인으로 해갖고 법무부에서 지시 있을 때 검찰 측에서 이제 후배들 세월호 선장을 네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했다가 청주지검장으로 가요. 그렇죠. 그때 대검 형사부장이 예. 형사부장이 있었을 때인데 형사부장이 이제 대검 광주지검에서 예. 세월호 수사하는 걸 총괄을 하는 거거든요. 법무부나 법무부가 이야기를 하려면 대검 형사부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적용할 수밖에 없다. 검사 1선의 수사검사들 의견을 해서 자기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버텼던 거죠. 버티다가 이제 청주지검장 갔다가 다시 사법연수원장으로 연수원으로 계속 2단계, 예. 2단계 물을 먹죠.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컴백. 컴백을 했죠. 예. 그리고 뭘 컴백했어요? 지금 서울 고검장, 예. 고검 검사장으로 선전했죠. 검사장으로 왔어요? 예. 엄청 검사장 중에는 별이죠. 서울이죠. 예. 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윤회 문건 수사팀장을 했던 예.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예. 3차장을 했었던 유상범 예. 그 21기인데 이제 지난번 인사 때 5월 달에 일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 인선할 때 예. 여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시킨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다시 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또 전보시킨 거죠. 그러니까 옷 벗었어요. 이번에 열받았고. 엿벗었으니까 또 뭐 자기는 한치의 뭐 부끄럼도 없이 수사를 했다고 퇴임사에서 밝히기도 했던데 어쨌든 거기에 어떤 사실상 이제 전보시킨 거 이 예. 부분은 일종의 우병우 라인 제거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윤은걸. 예, 대검 기조부장으로 있다가. 예. 그 이제 검사장 자리거든요. 음. 그거를 뭐 징계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강제적으로 사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예. 이 검사장 중에 이제 제일 막내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제주지검장이에요. 제주지검.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없어요? 있어요. 그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번 검사 인사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우병우 라인이 다 제거됐다. 대체적으로 제거됐다고 보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일부는 제거됐죠. 예컨대 김기동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예. 을 이제 그러니까 수사 일선이 아닌 교육기관의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시킨 거. 네, 그건 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뭐냐면 이게 사법연수원이라는 것은 법원 조직이잖아요. 네.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법연수원생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거기 가 있는 거는 굉장히 한직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요번에 서울고등법원장이 됐던 조원석 예. 우병우하고 같은 연수원 기수고 우병우 때 이 자리에 가 있었죠. 예, 19기예요? 예, 그렇죠. 19기. 예. 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다가 지금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검찰 내 제2인자인